한국형 좀팽이 슈퍼인간. 이자수는 어려서부터 밥을 많이 먹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4에서 5인분 분량의 쿠쿠밥솥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면 10살이었던 이자수가 달려와 뚜껑을 열고 그대로 다 퍼먹기 일쑤였다. 그러니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는 덩치가 비교가 되지 않았다. 키는 머리 하나 몸무게는 일찌감치 성인 몸무게를 초과하였다. 그의 부모들은 무슨 놈이 공부는 못하면서 밥만 축내냐고 타박하였지만 자신들이 키 작고 왜소한 것에 비해 건강한 것을 대견해 하였다. Intermission. 이자수는 쫄쫄이 스타일의 서구 슈퍼 영웅 영화를 침 흘려가며 좋아해서 보고 있지만 썩 달가워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천조국 영웅을 따라하는 성진국 등 타국의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힘센 바보들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자수는 자신이 언젠가는 힘세고 하늘을 나는 한국형 슈퍼인간이 되고 말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했다. Intermission. 이자수는 한국의 단군 신화부터 해서 영웅적 서사를 매우 좋아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3대 도적인 초인간들의 관심을 갖고 자기 딴에는 많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등이 그들이었다. 홍길동은 실존 인물로 소설 속에서는 하늘을 날고 도수를 부리고 있었고 임꺽정은 바위로 공기놀이를 할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었으며 장길산의 경우는 의적 활동 뒤에 광군에 잡히지 않고 호련히 자치를 감춘 것으로 유명했다. Intermission. 사춘기를 맞이한 이자수가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었다. 너무나 현실 같아서 떨어지는 나무 잎의 촉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거기서 이자수는 홍길동으로부터는 슈퍼맨같이 하늘을 나는 능력을, 임꺽정으로부터는 헐크 같은 계력을, 장길산에게는 홀열히 차원 이동을 하는 능력을 각각 전수받았다. 그때까지는 뚱뚱한 것이 뚱멍뚱멍한 미련둥이 이자수에서 초자연적인 한국형 슈퍼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 그의 몸무게가 150kg를 넘고 있어서 하늘을 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홍길동이 말하길 그가 날기 위한 전제 조건은 몸무게를 80kg 이하로 낮추라는 거였다. 적어도 성인 남성 한 명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고난의 행군 같은 일이었다. Intermission. 몸무게를 감량하기 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힘뿐이었다. 그의 집이 이사를 할 적에 무거운 냉장고를 4층까지 가뿐히 들고 간다거나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가을 추수 시 벼가마니를 나른다거나 하는 시시콜콜한 일을 많이 돕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어려운 대중을 위해 돕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렇게 2년여가 흐르디 각고의 노력으로 딱 80kg이 되면서 그는 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제 초능력으로 공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이다. Intermission. 이자수의 고등학교 동창인 정만근은 매일 아침 동수원에서 평택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다. 거리상은 얼마 되지 않으나 많은 차로 길이 막혀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출발을 해야 10분 전 9시에 직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상사 곰보 문춘식은 잠 없는 아침형 인간으로 7시면 출근해 뒷방 늙은처럼 자리를 잡고 10분 전에 출근하는 정만근을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을 시달린 정만근이 이자수에게 SOS를 의뢰했다. Intermission. 이자수는 모든 초능력을 얻어 대중을 도와줘야 했으나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도와줘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게으른 그가 밖으로 나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안 좋은 머리로 국리 끝에 그는 첫 단추는 꿰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친구들에게 내가 이러한 능력이 생겼으니 곤란한 일이 있으면 톡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Intermission. 정만근으로부터 최초로 의뢰받은 것은 자신이 출근 중 오산 근처에서 트래픽잼으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톡이었다. 그는 영국 끝에 선정한 복장으로 백색 두루마기를 멋지게 둘러입고 하늘을 날아 오산으로 갔습니다. 이자수는 오산 IC 부근 1번 국도에 멈춰선 정만근의 회색 K치를 확인한 뒤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차를 길가로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이드로 던져버린 건 시내버스는 물론 경찰차, 소방차 등 모두가 대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만근은 평택에 8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춘식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은 정만근은 역시 한국형 슈퍼휴먼 친구를 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Intermission. 30여 분 후 채널 24에서는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오늘 오전 7시 30분경 오산 1번 국도에서 두루마기 차림의 개안이 차량 100여 대를 손상시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였습니다. 이 뉴스를 본 정만근이 이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나야 일찍 와 칭찬받아 좋아하고 있었다. 치지만
너는 뭐냐 밀렸다면 내 차만 들어서 평택으로 가져다 주면 되지. 왜 앞에 있는 차를 모두 밖으로 치우냐고. 그래, 난 몰랐지. 그런 거면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그랬어. 사람들 도와주는 히어로가 되고 싶다더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범죄자가 되게 생겼으니 그 차들 수리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래, 그럼 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웅 못하는 거네. 그럼 다른 나라로 가서 하지 뭐. 야, 영웅이 힘만 세다고 되는 거냐고. 어느 정도 머리도 있어야지. 머리가 장식품도 아니고.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기는 해. 한국형 슈퍼인간은 접어두고 이미 하긴 글렀으니 나하고 사무실 하나 차려서 돈이나 벌자고. 처리하기 힘든 일을 접수받아 대신 처리하고 돈을 받는 거지. 이번처럼 또 이상하게 일이 되면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시나리오를 작성해 줄 테니 너는 거기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 알았지? 알았어. 그런데 이제 두루마기는 못 씹겠네. 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건데. 헛소리 하지 말고 얼마가는 그거 입을 꿈도 꾸지 마. 내가 부를 때까지. Intermission. 그런 얼마 후 정만근은 바보 이자수를 이용해 떼돈을 벌 생각에 입이 해벌쭉 벌어지고 있었다. 그가 들고 있는 팜플렛에는 한국형 좀팽이 슈퍼인간이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라고 붉은 글씨로 시인성 좋게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었다. 한국형 좀팽이 슈퍼인간 종료.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